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걷기나 수영, 러닝 열심히 하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러닝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다. 왜 그런 걸까요? 많은 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치고 있어요. 바로 지방을 꺼내 쓰는 방법. 몸에 지방은 쌓여 있는데 그걸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만으로는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몸이 어떻게 해야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지 그 원리와 실천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린 너무 자주 먹고 공복 시간이 짧다는 것. 몸은 먹은 음식부터 먼저 사용을 해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먹고 있다면 체지방은 에너지로 쓸 기회조차 못 갖습니다. 이걸 뒤지는 방법이 바로 간헐적 단식이에요. 하루 중 먹는 시간을 줄이고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면 몸은 저장된 체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간헐적 단식은 체지방을 분해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인데요. 간헐적 단식을 꾸준히 했을 때 체지방이 0.7에서 11kg까지 줄었다는 결과도 있어요. 또 공복 혈당과 인슐린, 호마 IR 수치도 유의하게 감소했어요. 즉 지방은 빠지고 혈당은 안정화됐다는 이야기죠. 하루 8시간 식사, 16시간 공복을 유지한 그룹은 하루 200칼로리 이상 더 적게 먹었고 체중과 체지방 감량 효과도 더 컸습니다. 게다가 기분, 집중력, 장 건강 등 대사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동반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어요. 그냥 굶는 게 아니라 지방을 태우고 몸을 정비하는 구조적인 전략입니다.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원리를 알면 훨씬 쉬워요. 우리 몸은 상황에 따라 섭취한 음식 에너지와 저장된 체지방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해서 쓰는 구조예요. 그런데 몸은 항상 음식에서 들어온 에너지부터 먼저 사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게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이 올라가 있으면 몸은 절대 체지방을 못 써요. 이게 핵심입니다. 공복 시간이 짧으면 인슐린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그럼 지방은 계속 쌓이기만 하고 쓰이질 않아요. 반대로 공복을 길게 가져가면 인슐린 농도가 떨어지면서 몸은 드디어 저장된 체지방을 꺼내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간헐적 단식은 몸을 지방을 태우는 구조로 전환시키고 식욕도 자연스럽게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다이어트는 단순히 적게 먹는 게 아니라 몸에 쌓여있는 지방을 사용하는 쪽으로 바꿔주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식사, 16시간 공복을 8주간 지속한 사람들은 평균 4에서 8kg 체중 감량, 그중 대부분이 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솔크 연구소팀 연구에서도 똑같은 칼로리를 섭취했는데도 16시간 공복 방식 그룹이 유의하게 더 큰 체지방 감소를 보였고 혈당 조절력도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실생활 피드백도 많았습니다. 아침만 건너뛰었는데 집중력이 올라갔다. 몸이 가볍고 뱃살이 줄었다. 이런 댓글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운동선수,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단기 감량용으로 간헐적 단식을 활용해요. 몸이 정리되고 뱃살이 빠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다 좋은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두 끼만 먹으면 기운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도 줄지 않나요? 그리고 아침에 밥을 안 먹으면 집중력이 떨어진 게 아닌가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냥 칼로리만 줄이는 다이어트는 몸이 에너지 부족을 감지해서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력도 없고 살이 더디게 빠지고 우울감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간헐적 단식은 구조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우리 몸은 음식만 연료로 쓰는 게 아니라 체지방도 에너지로 쓸 수 있어요. 공복 시간을 충분히 유지하면 체지방에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16대8 같은 시간 제한 식사 연구들 중에는 기초대사량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지방이 줄어든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과일 주스, 시리얼처럼 당이 높은 음식으로 시작하면 혈당이 확 올랐다가 다시 빨리 떨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자주 먹을 때처럼 혈당이 출렁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더 안정된 범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뇌가 에너지를 좀 더 일정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요. 공복이 길어지면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이라는 연료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뇌가 쓸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원입니다. 케톤이 증가했을 때 뇌 에너지 대사가 효율적이 될 수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특히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에서 인지 기능이 좋아진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요. 공복 상태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각성 관련 호르몬이 증가한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깨어있는 느낌, 주의력 유지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연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안 먹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보기보다는 오히려 혈당을 크게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식사가 집중력을 더 흔드는 경우가 많고, 공복을 잘 활용하면 내가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무리하지 않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복은 유지하면서도 몸에 무리 없이 간헐적 단식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답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먹을 땐 진짜 잘 먹고 안 먹을 땐 철저히 공복을 유지하는 것. 한 끼나 두 끼만 먹더라도 단백질, 지방, 전해질, 비타민 같은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챙겨야 해요. 이렇게 하면 몸은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공급받고 공복 시간엔 체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 공복 중에는 물, 미네랄, 전해질, 아메리카노 같은 칼로리 없는 것들은 마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돼요. 처음 12시간 공복부터 시작해서 14시간, 16시간, 18시간으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루틴에 맞게 조절하는 거예요. 아침을 거르고 점심, 저녁을 먹는 사람도 있고, 저녁을 건너뛰고 아침, 점심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생리 주기에는 조금 더 조절이 필요합니다. 생리 직전이나 배란기처럼 호르몬 변동이 큰 시기에는 너무 긴 공복을 유지하면 피로감이나 식욕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공복 시간을 조금 줄여서 유지하고 평소보다 단백질, 지방, 미네랄을 더 충분히 챙겨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절만 해도 단식을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생활에 맞는 시간으로 공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게 바로 간헐적 단식을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런 건강과 다이어트 영상을 찍는 데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아버지는 위암 상기를 진단을 받으시고 위 전체를 절제하셨고, 누나도 갑상선암이 전이돼서 평생 호르몬 조절약을 복용해야 한대요. 가족의 건강 문제를 가까이 겪으면서 건강이 진짜 전부다 라는 걸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잘했던 운동과 건강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10년 넘게 엘리트 선수로 운동해온 경험, 그리고 3,000명 넘게 상담하면서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인 근거와 실제 경험을 연결해서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채널을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운동과 건강,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내용들을 꾸준히 진심을 담아 올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편하게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